자, 9시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미 경제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차전지, 오늘 마이크론의 급등 영향으로 2차전지 전반이 강세 출발하는군요. 그 중에 최근에 수급이 좋은 게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리포트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참 내용이 많은 회사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니셈 제가 투시는 많이 산다 그랬는데요. 유니셈이 오늘 강세를 보이네요. 참 의외입니다. 유니셈이 장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니셈이 뭐 하는 회사인지. 오늘 그래서 2차전지 강세가 돋보이네요. 오늘 소부장 강세가 돋보여. 소부장이 고개를 드니까 뭐 2차 전지가 운매 기주고 할 상황인데 2차 전지가 오늘 과연 운매 기주고 할지. 에코프로 오늘 상승 출발이고요. 네, 2차 전지도 뭐 오를 종목 오르면서 기죽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네요. 소부장과 IT는 요즘 같이 움직이는 IT도 오늘 강세입니다. 심택. 지금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우리가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을 전망입니다. 물론 논리는 1분기가 저점이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논리라서 그런 논리와 현실 사이에 우리가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로봇 관련주 좀 오르네요. SPG 같은 주 오늘 로봇주들도 고개를 드는데 로봇하고 2차 전지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IT, 소부장, 엔터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로봇 고개 듭니다. IT들도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고 네, 심택, PCB 관련주들 강세고요. 엔터는 어떤가요? 엔터는 오늘은 좀 하네요. 네, 그 다음에 게임은 어떤가요? 게임은 네, 서폭 플러스 정도고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고만고만이고요. 금융도 네,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도 좀 별로군요. 그래서 오늘은 IT 소부장과 2차 전지 간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도 조용하고요. 중국 관련주도 조용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2차 전지와 소부장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출발인데 그런데 궁금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양시장의 순매도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 큰 폭 순매도로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많이 샀거든요. 여기 기계적 매매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외국인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이 좀 빠지는군요. 에코앤드림은 하나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요즘 잘 언급 안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방문해가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회사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마치 좀 부담스러운 듯이 저는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라떼는 말야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바이오 한창 막 난리를 필 때 안트로젠이 그런 식의 회사 입장문을 내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 안트로젠을 안 좋아했는데 그런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알체라도 그렇죠. 알체라도 지난번에 메타버스 오를 때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 그걸 자기가 왜 그렇게 경영이나 열심히 할 거지. 그런 발표를 왜 합니까? 그래서 주가 떨어져가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지가 그냥 경영이나 열심히 할 거지. 그의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건데 말이죠. 응? 지일이나 잘하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경영진들이. 네. 그래서 알체라. 네. 또 그렇고요. 최근에 다시 제가 우리 안트로제는 그 탈모 화장품 때문에 다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에코앤드림 최근에 그런 거 발표한 게 좀 마음에 거슬립니다. 2차 전지가 좀 밀리네요.
오늘은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기세, 한미반도체. 이야, 한미반도체 강세 보면. 제가 빨리 좀 업데이트 리포트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 쓰기 전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리포트를 금방 보시지만 저는 막 특히 이 회사는 한미반도체는 뉴스도 많고 공시도 많고 다 주주를 위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제 뉴스 이런 것도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 이런 거 다 보고 만기 결산 다 보고 네, 이런 뉴스들 다 정리하고 증권사 리포트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핵심을 다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런 거 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 할 짓이 아닌데요. 이걸 해야 좀 감이 옵니다. 이 회사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부터 공시부터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수주 내용이라든지 다 하다 보면 감이 오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미약품,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도 참 소식이 많은 회사라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진작 좀 할걸. 네. 어쨌거나 반도체도 기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반도체 쪽에서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한다면 반도체 쪽에서 한다면 굳이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한미 반도체 요쪽이 지금 AI 정확하게 말하면 그 GPU 네. 관련해서 HB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한 거거든요. 적층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하는 이런 그래서 HBM이 GPU가 딱 맞붙어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GPU가 24시간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네, 대용량 HBM에다 각종 공부할 숙제 자료들을 쫙 한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학습을 도는 그런 메모리거든요. HBM 생산과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그 본드 TSV 본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지금 한미 반도체가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걸 아래 위로 똑바로 적청됐는지 하는 측정 장비, 계측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GPU와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조금 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딱히 그 다음에 SNS텍 이쪽은 이제 EUV용 펠리클과 관련해서 개별 재료로 그 정도 외에는 좀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한 푼 두 푼이 감사합니다. 지금 소부장 IT가 오늘 고개를 드니까 2차전지가 운매 기주가 하긴 하네요. 2차전지는 운매 기주가 합니다. 역시 둘 사이의 삿바 싸움에서 오늘은 반도체가 세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네, 아마 에코프로부터 다시 오늘 매도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조금 의외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안 사나요? 개장 후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오늘은 계속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개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미국의 ILA 세부 지침 규정이 발표가 된다. 그게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면 내일 우리 또 2차 전지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당장만 보면요. 어젯밤에 마이크론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소부장이 유리한데 내일을 또 생각하면 또 2차 전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할 상황이네요. 2차 전지 중에도 그래도 강원에너지는 네, 강원에너지가 요즘은 뭐 증권사 에너지 리포트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원에너지 네, 그래도 기죽지 않고 지금 2차 전지 보면
한번 살펴볼 거예요. 2차 전지 중에는 좀 그나마 움직이는 게 오늘도 어쨌거나 에코프로 움직이고 있고요. LNF 코스모 신소재나 IRA법과 관련 세부 지침 규정 발표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꼭 미국에서 양극재를 만들지 않아도 인정해줄게. 이러면 코스모 신소재나 LNF 같이 상대적으로 좀 자금력이 약한 화산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우리 정 의원님, 프로 MC 의원님은 듣고 시장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오늘도 금량 또 고개를 들고 있고요. 전보. 오늘은 이쪽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제요는 또 음극재. 요거는 좀 LFP 관련주로 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캠트로스가 강세입니다. 그 정도 지금 종목은 강원 에너지.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수산화 리튬에서 보일러로 가열해가지고 물 빼는 가공업체라고 하셔야 되겠죠. 가공이 미래나노텍하고 강원 에너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는 저부장과 IT 기세에 밀려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엔터도 약간씩 고개 드네요. 그래서 엔터, 소부장, IT가 요즘은 같이 움직이는데요. 오늘 중심으로 소부장은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오늘 강세가 돋보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어쨌거나 제가 리포트에 한번 써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라 그래가지고 소가 톱이지 않습니까? 일본 디스코사에서 전량 수입하던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야 되겠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소부장 중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소부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인데요. 042700 제가 장중 핫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042700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소부장을 설명드리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자본금은 127억이나 액면가 100원입니다. 액면가는 100원이고요. 그래서 자본금 127억에 액면가 100원이면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요. 주주들에 대한 태도는 100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주주가 될 만한 뭐냐? 항상 자사주를 사서 주식을 소각합니다. 소각을 해도 적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주식을 대규모 소각해가지고 지금 발행 주식 수는 한 1억 주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자본금이 한 200억 정도?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자본금이 200억 정도니까 뭐 작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부담스럽다 이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세척하고 검사하고 분류하고 이런 거 싹 다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일관 공정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어떤 PCB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정을 꾸미고 싶은데 해봐 주세요 하면 이 집에서 다 턴키로 싹 다 해주는 그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라는 게 꼭 이렇게 생긴 게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플립칩 본드잖아요. 우리 붙이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주력인 여부는 뭐 한 20년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독보적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는요. 그래서 OSAT 그 후공정 업체들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후공정 업체들 뭐 LB세미콘이나 두산 테스나나 그런 거 플러스 SFA 반도체나 그런 거 다 합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 ASE라고 세계적인 업체가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반도체 회사도 후공정이 있거든요.
PCB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뭐 웬만한 데 다 합니다. 320여 워낙 세계 1위니까요. 그래서 대만의 ASE, 뭐 미국의 암코, 뭐 이런 다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네, 성장을 주도하는데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수익성에서 이게 다른 거하고 지금 다른 게 마이크로소입니다. 마이크로소.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여기 보면 절단도 한다 그랬잖아요. 절단하는 게 소거든요. 이거를 일본 디스코사가 독점을 해왔어요. 거의 독과점을 한다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게 비쌉니다. 이게 전체 장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40%거든요. 상당히 비싸고 또 디스코사가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독과점을 행포라 그럴까요? 뭐 8개월 아니면 1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납기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납기도 지연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걸 국산화 해버렸어요. 2021년 6월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산화를 통한 뭐 납기도 빨라지고 경쟁력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수익도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걸 해버려서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우위에서는 좀 개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장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중에 제가 하기 좀 최근에는 웨이퍼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후공정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웨이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재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내지는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다. 소 내재화를 했지만요. 여기 해놨네요. 원가의 30-40%를 기존에 일본 디스코사로부터 했는데 네. 공급 기간도 단축되고 네. 수익성 원가질 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 EMI도 세계 1위인데 EMI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피어런스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가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옆에 있는 반도체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금속을 막을 씌우거든요. 이게 EMI입니다. 그래서 경박 단소화 전자기기가 작아질수록 이 전자파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쓰는데 특히 애플이 엄청 좋아하죠. 애플이 EMI를 굉장히 전자파 간섭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쓰니까 애플의 후공정 업체들은 당연히 EMI를 사야죠. EMI 실드 장비, EMI를 막는 장비를 그래서 이 부분도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TSV입니다. TSV TC본도 이게 HBM과 관련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디램을 적정하고 여기 구멍을 뚫리면 이게 TSV거든요. TSV를 제가 여기 스루 실리콘 비아 이게 TSV입니다. 요 장비예요. 요 장비가 그동안 빛을 못 보다가 지금 HBM 요게 네, GPU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면서 GPU와 결합하면서 HBM 생산량이 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좋아질 거다. 요거는 그래서 요게 네, AI 관련주다라고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거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아침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네, 지금 한미 반도체가 만드는 장비는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좀 지금의 소부장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없으나 한미 반도체는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하고 로스테크놀로지는 좀 AI 관련주로서 그 중에 한미 반도체는 좀 로스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적자 회사라서 자리 잡았다 볼 수는 없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기존의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워낙 세계 독보적이라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라서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해하셨죠? 으아 대표님 정말 힘드네요. 어렵네요. TSV 본드가 뭔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략은 알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들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학식이면요, 앞으로 제가 반복해 드리니까 몇 번 들으시면, 아, 지금 안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뭐, DSV, 어, 본드니 이런 얘기는 낯설지만, 네. 그래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는 이런 특급 참모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 쉽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수십 개입니다. 7, 80개 되지 않습니까? 상장하는 회사가. 잘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네, 구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곁에는 이 특급 참모가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9시 21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와 소부장 사이에 힘겨루기, 삽바싸움이 될 거다. 일단 소부장이 우위에 있으나 2차 전지도 야 나도 만만치 않아 쉽게 안 밀릴 거야 이런 흐름이 오늘 전개될 것 같아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외국인이 의외로 순매도네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살 줄 알았는데 마이크론이 7%나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약합니다.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장 후에 21분 지난까지를 본다면 마이크론의 초강세에 비해서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아쉽다, 의외다 싶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피에서 순매도 하는 것도 좀 의외다 싶네요.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순매도 다시 크게 하는데 요거는 아마 에코프로 이쪽으로 집중되지 않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집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초반에 코스닥 지금 소부장이 오르고 하면서 2차 전지는 운명의 기죽인데요. 오늘 완전 운명의 기죽을지, 야, 내가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만만치 않아. 야, 오늘 밤에 미국에, IRA법 세부 지침 규정 발표하면 우리도 긍정적이야. 네. 하면서 좀 삿바싸움을 할 것도 같은데요. 오늘 그 속에서 본다면, 네, 참, 금양, JO, 네. JO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 캠트러스 이런 종목들이 좀 돋보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지금은요,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네, 조정 봤을 때 그 종목을 보셔야죠. 오늘처럼 얘가 오늘 만약에 소부장이야. 아이고 그래서 오늘 소부장 날이야. 소부장을 사잖아요. 그럼 그쯤에 또 물리죠. 내일 소부장 빠져버리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또 2차 전지가 가지고 빠지는 종목 중에서 좀 세 보이는 종목을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소부장적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똘똘한 종목을 저점에 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어제는 반대였죠. 어제는 또 소부장이 약했잖아요. 그럼 어제는 또 한미반도체까지 노져봤다가 어제 샀으면 재미가 있었을 건데, 근데 요즘은 참 시장이 뜨겁다 느끼는 게 별것 아닌 것도, 네, 스치면 홈런입니다. 별것 아닌 것도 주가가 오르면요, 뭐 한 10% 정도는 요즘은 금방금방 오르네요. 네, IRA 발표가 2차전지 셀은 뉴스가 되죠. 셀온 뉴스가 2차전지 셀온 뉴스가 뭡니까? 매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개장 전 방송에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고요. 저는 IRA 세부 규정 발표가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방님께서 옵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 아니죠? 둘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아닙니다. 네, 진짜 벤키스니 심택 오랜만에 오르네요. 그죠? 네, 요즘은 참 오르면 하나씩 쭉쭉 뻗어버립니다. 이번에 놀라운 게요. 네, 야스 이런 거 보니까요.
뭐 그동안에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장비 공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증책 장비. 그 몇 달 동안 비리비리 하다가 이틀 만에 야 요즘 오르면 그냥 요즘 스치면 상한가입니다. 그렇다가 또 쭉 빠져버리고요. 이렇게 오를 내용이 아닌데 어쨌거나 요즘 시장 특성이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IT가 오늘은 중심인데 이것과 2차 전지 간의 삿바싸움. 근데 소부장 IT가 오르면 2차 전지는 항상 좀 밀리더라. 그러다가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소부장 IT가 밀리더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는 좀 2차 전지의 무게감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 그런데 오늘, 대신에 오늘 밤에 또 미국의 IRA법 세부 지침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재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라서, 내일은 또 2차 전지가 또 고개를 들고 소부장의 승부를 하지고 이러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드님 하이드로 리튬 주총에서 새만금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자 어제 참 감사하게도 네, 그 주총에 다녀오신 분이 제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참 감사하죠. 제가 참 어제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여기 보람보람님이 올려주셨네요. 이기방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기방은요, 하태민의 주식 사랑방, 2기방, 제가 하태민의 주식 사랑방, 1기방, 2기방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딩 같은 거는 아예 안 합니다. 주식을 뭐 리딩 한다고 해서 주식을 주가를 알고 사세요, 팔세요,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지가 재벌되고 말지. 저처럼 이렇게 공부해도 주식 투자란 사업에 돈 벌까 말까 합니다. 저는 필요한 정보만 올려드리는데요. 이기방은 입장 번호가 1966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보람보람님이 주총 다녀오셔가지고요. 아주 고맙게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나요? 자, 이걸 정리해 드리면요. 제가 조금 크게 확대가 안 되니까 해석해서 자, 우선 여기 보면 수율을 질문했는데 수율이란 거는요. 우리가 탄산 리튬을 원료로 해서 네,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게 수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탄산 리튬 6톤이 들어가면 수산화 리튬 5톤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만약에 수율이 낮으면 탄산 리튬은 예를 들어서 한 6톤 들어가는데 수산화 리튬 1톤 나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했다. 전웅 박사가 자신한다. 재정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정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다. 전웅 박사의 기술은 촉매를 통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수율에 도달했다. 이렇게 수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전웅 박사가 설명했다 그러고요. 새만금 공장에 대해서는 곧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미 이것도 종토방에 이미 막 새만금 문서까지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 요즘은 우리 다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니까 특히 제 방에 있는 분들은 다들 함께 공부해 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새만금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에 그 자료들을 보면 종토방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면요. 하리가 30,000평, 어리가 18,000평. 하리는 당연히 수산화 리튬을 하는 거고요. 어리는 탄산 리튬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리는 1만 톤을 시작으로 1만 톤을 시작으로 점점 해서 5만 톤까지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요. 근데 지난번에 김백산 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30만 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설을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려면 탄산 리튬도 수급이 돼야 되니까 그에 맞춰서 차근차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만 톤은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이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에 돌입한다는데 10,000톤이면 1조입니다. 1조. 와,
우리나라에서도 순수 소재로 1조 기업이 탄생한다. 10,000톤이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되는 게 이미 금산공장에 3,600톤을 했잖아요. 3,600톤을 해봤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덜 하겠죠. 자, 설립비는 10,000톤 기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비용은 요거 하는데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포스코보다 훨씬 덜 들죠. 포스코는 지금 2만 톤짜리 공장 짓는데 총 8,300억 투자하죠. 왜냐하면 포스코 공장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가 싸움은 크게 차이가 나겠죠. 여기 있네요. 경쟁사는 포스코죠. 소성공정이라는 게 이제 가열하는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이제 로터리 킬런이라든지 돈 들어가는 로터리 킬런 같은 게 그것만 해도 한 3천억 들어가죠. 근데 이쪽은 촉매로 하기 때문에 전웅 박사는 상온 상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네요. 어제 보니 에코프로와의 비교 정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남의 회사니까 언급을 조심해야죠. 이런 것도 인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솔한 사람은 걔는 못해요.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네요. 모르지만 아리가 최고급 수산의 정제를 자신한다. 좀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업계본 얘기 들어보면 저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의 리튬을 초고순도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 리튬을 생산해서 공급 중이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업계에 계신 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근데 저는 마음은 에코프로도 잘 돼야 되는 에코프로 BM도 잘 돼가지고 포스코도 잘 돼서 이거 지금 하리가 이거 10,000톤 해본들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연간 한 6만 톤에서 7만 톤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산의 리튬이요. 하리 10,000톤 이거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빨리 여기도 5만 톤 해야 돼. 근데 지금 6만 톤, 7만 톤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는 지금 배터리 만들려면 지금 여기 하리하고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잘 돼가지고 다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빨리 중국으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업체와 테스트 결과를 받고 있다. 샘플 테스트 결과 좋다. 이건 업계에서 이미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업계 관계자분이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던데요. 탄산 리튬을 수산의 리튬으로 제가 컨버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탄산 리튬이 잔존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알버마일 같은 경우가 5,000에서 6,000 ppm이 잔존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리튬 플러스 제품은 3,000 ppm 정도로 나온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를 수산한 리튬을 쓴 회사는 리튬 것만 쓰더라. 요렇게 업계 관련자분이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탄산 5,000, 6,000, 3,000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반 개인들은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까 해석해 드렸는데요. 품질은 자신한다. 지금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웅 박사가 대표로 취임했죠. 어제 IR 할 계획이 있다. 전웅 박사가 IR 하면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그냥 들어보면 저는 작년 11월 한 3시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딱 찐이구나. 와, 저 사람 정말 많이 아는데 말씀도 아주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학교 때 보면 교수님이 아시는 거는 많은데 참 전달 못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전웅 박사는 참 설명도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 기술 유출 관련해서 재판을 했죠. 소송을 검찰에다가 했는데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무죄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별 움직임이 없다.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광양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에 수산을 리튬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돈은 막 투입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초고순도가. 그래서 아마 포스코 홀딩스도 전웅 박사한테 지금 싸우자 이런 것보다는요.
협력을 모색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리에서 리튬 플러스로 신명이 파견돼서 근무 중이다. 요게 이제 리튬 플러스의 공정의 기술을 배워야 지금 그 새만금에 짓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협업하고 있다. 탄산 리튬 수급은 문제가 없다. 원재료인 탄산 리튬은. 그래서 탄산 리튬은 탄산 리튬은 전웅 박사가 또 인산 리튬에서 탄산 리튬으로 이 컨버전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가 특허도 있고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 이쪽에서도 인산 리튬 구할 수도 있고, 중국의 LFP 배터리 인산 리튬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급에 걱정이 없다. 네, 합병이나 유상증자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기방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시면 정말 하지만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 1966입니다. 이기방의 입장 번호는요. 자, 이런 공간입니다.